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를 두고 3차 핵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채 다음 주 대화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영구적 중단과 주요 핵시설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오만의 중재로 간접회담 형식으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양측은 오전부터 3시간 넘게 회담한 뒤 각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한 차례 정회했습니다. 이후 오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و خیلی جدی وارد عناصر یک توافق شدیم هم در حوزه هسته‌ای و هم در حوزه تحریم‌ها. 회담을 중재한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각자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하에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관련 내용은 빠졌고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구적인 중단을 원하고 일몰 조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측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주요 핵시설 3곳을 해체할 것과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omplicated subject. And if they make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then they would have to find maybe other formats or additional solutions for non-nuclear disagreements. 협상 당일 미 재무부는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에 자금을 조달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의 부담이 큰 만큼 일단 대화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 협상까지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법 왜곡죄. 이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되면서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건 형사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들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은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원안보다 조문을 구체화했고 예외도 생겼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오늘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밤 11시 반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혹 여러 개인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오늘 좀 소명하셨는지. 이른바 정치 헌금을 포함해 모두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비밀 금고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취재진의 다른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연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집중 추궁하며 의혹 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아내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도 여럿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대한 모든 혐의를 따져볼 계획인데 이틀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보수 지역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농지 투기 논란에 더해 이번엔 공금 부정 사용과 통일교 유착 의혹입니다. 성동구 주민의 휴양시설을 굳이 전남 여수 자신의 농지 근처에 지은 게 수상하고 심지어 통일교 개발지 한복판이란 점이 미심쩍다고 안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농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정원호 구청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었고 해당 시설은 국공유 재산인데다 자신의 농지와는 직선 거리로 11km나 떨어져 있어 사익 추구나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가짜 뉴스를 퍼날라서 되겠냐며 정 구청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을 놓고 여야 군불대기가 시작된 건데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대구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기세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TK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판세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은 잘하면은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대구도 우리가 먹죠. 정청래 지도부는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날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소속 인사를 돕는 건 해당 행위이자 징계감이란 경고가 나왔지만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동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명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까지 진격하며 전국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설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한 전 대표의 민주당까지 견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으로는 처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79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칸영화제 경쟁 부문 수상작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단을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영화제 측은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이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증오와 분열의 시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YTN과 인터뷰에서도 스스로 영화를 평가하는 감각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썩 잘 만들지는 못해도 남이 만든 영화를 놓고 저것은 훌륭하다, 이런 훌륭하다 또는 아니다, 어떤 면이 훌륭하다 이렇게 그런 판단하는 그런 감시관이랄까, 그런 것은 좀 좋은 편이에요. 박 감독은 깐느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칸 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이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너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박찬욱 감독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금요일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고 밤사이 서울은 하늘도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고 지속 시간도 짧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부산, 울산, 제주도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아침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 청주와 대구 7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와 전주 1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4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3일절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인명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